안녕하세요. 저는 전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흥미, 호기심 이런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 예술은 비장애 예술보다 호기심이 더 많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면 결국은 장애 예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들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그런 호기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애예술을 매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고요. 문화매개 실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업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거울을 만든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울이 없지만 거울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죠. 그게 생각이든 아니면 동료든 현장이든 다른 사람들의 기획이건 거울을 만들어서 나를 재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창작그룹 밝은방의 김인경입니다. 기획자는 창작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사회에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이 상업적 목적이나 주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변형되지 않도록 지켜내면서 창작자가 자신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개자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창작자와 함께 작업의 시간을 쌓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배우고 변해가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최선영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고민해왔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목도 같이 좀 헤매자라고 한 것처럼 제가 헤매고 있었던 순간을 더 공유하고 경험 중심으로 질문들을 많이 나누고 싶었고요. 그 역할은 예술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사람을 궁금해하는 것이 역할이자 또 태도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술을 고수하지 않고 지금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예술이 좀 변화하거나 해체되어야 될까 궁금해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도 모른다라는 가정으로 사람을 좀 더 탐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더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이 자라는 뜰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장 최문철입니다. 동네에서는 보루라고 불립니다. 저는 이번 한 번의 활동이나 만남으로 많은 것들이 만족스럽거나 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새로운 인연이 계속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고, 이 다음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규라고 하고요. 서천에서 예술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장애인들은 잘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 그래서 모른다는 걸 전제 속에서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좀 알려고 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교육을 한번 듣고 나니 많은 궁금증 해소도 됐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스스로 좀 고민도 해보고 반성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접근성 매니저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청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플랫폼 안녕이라는 접근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수업을 한 가지 키워드로 한다고 하면 태도를 장착하기인 것 같아요.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게 단순히 장치나 도구들을 붙이는 것보다 프로덕션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접근성 강화를 하고 싶은지, 어떤 태도로 장애인 창작자나 장애인 관객을 맞이하고 싶은지, 그리고 맞이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엄청 많이 혼나기도 하고 틀리고 실수하고 매번 실패하고 이러거든요. 동료들끼리 만나면 이번엔 어떤 걸 실패했는지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잘 반성하고 잘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하면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환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실패가 쌓여간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쌓여간다라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완벽한 것은 없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연 기획 일을 하면서 나의 프로젝트는 항상 완벽해야 돼. 실수가 있으면 안 돼. 하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계획이 생겼을 때 시간이 단 5분, 10분이라도 밀리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했었는데 접근성이라는 것을 저도 만나고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내렸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은 여유가 생겼고 조금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해하고 열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세상이 각박해지고 점점 이제 개인화되어 가는데 이 접근성이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였으니 같이 좋은 동료로, 좋은 작업으로 또 만나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바꿔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경다양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극놀이를 만들고 같이 진행하기도 하는 연극놀이 연구자 이지혜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코어가 되는 키워드, 다시 만나기?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내가 사실은 잘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달장애나 신경다양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어떤 당사자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내가 그 당사자 그룹의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익숙한 현장을 새로 볼 것인가, 혹은 익숙한 텍스트를, 익숙한 놀이를, 익숙한 움직임을 다시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다시 보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까지 같이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이 작업을 같이 하게 됐을 때 나는 나를 또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게 될 것인가 같은 것들을 몇 차시를 두고 만나면서 우리가 서로 많이 논의했던 것 같거든요. 장애 예술, 장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쩌면 기여하고 있었던 비장애 중심주의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계속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는 정말 단일화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일화하거나 혹은 일반화하거나 알고 있다고 잘못 아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래 할 수 있을까, 깊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을 오래 할 수 있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장애 예술인 강사 양성 과정에서 미술 마스터로 참여한 김보람입니다. 아무래도 네 분의 예술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자와 깊게 연결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술인들이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태도로 참여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로 강사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미술 마스터로 참여한 신혜정이라고 합니다. 수업에 참여했던 첫날이 너무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어떤 분들과 함께 하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참여한 선생님들을 보니까 마구마구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애 예술인 강사 양성 과정 움직임 마스터 최희범입니다. 제가 두 선생님 모두 한 교육기관에서 이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쭉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봤는데 정말 한 3회차, 4회차가 지나가시면서 두 분 선생님들이 정말 자신들이 어려워하던 부분들을 조금씩 스스로 다루어 나가면서 참여자들과 훨씬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자신이 도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계속해서 도전을 아끼지 않고 성장하시는 과정을 보았었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기억에 가장 남는 순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당신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 그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고요. 언제나 현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가 역으로 많이 배우고 또 좋은 경험을 마음에 담아서 앞으로의 저의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원하는, 각자가 늘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현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